예, 우리 한성숙 후보자님은 IT 1.5세대라고 분류해야 되죠? 1세대가 이해진 의장 등의 세대라고 하면 이 2세대는 모바일 세대고 한성숙 후보자는 우리 그 포탈 검색 포탈 쪽에 시작해서 그쪽에 일가견을 이룬 1.5세대 정도 표현하는 게 맞나요? 제가 이해진 의장이랑 같은 세대니까 1세대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IT 1세대, 1.5세대의 대표 주자이시고 그래서 상당한 그 뭐 성과금도 받으셔서 재산도 모았죠. 그런데 IT 세대가 상당한 부동산을 투자했는지 아까 뭐 투자냐 투기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건수로 보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최근에 파는 것을 뭐 포함해서요. 한 27개 필지 내지는 건수를 가지고 있으셨고 여기에 뭐 14건 정도 14개 필지는 뭐 상속받은 거니까 또 10분의 1 지분 20분의 1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양평의 그 건물과 대지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전답을 좀 매입하고 이런 부분 등은 필지로는 6개 필지인데 이건 상당한 재산적 투자 또는 뭐 투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택으로선 뭐 4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지만 실제 뭐 거기에 오피스텔과 삼청동 주택 그리고 양평의 주택 그리고 뭐 양주의 주택 지분 뭐 이것도 뭐 상속이나 뭐 그렇게 같은데요. 10분의 1 지분입니다. 자, 종로에는 또 4개 건물이 있어요. 삼청동에 2개 건물, 연건동에 2개 건물. 지금 문제가 된 그 연건동에 2개의 건물을 이은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주택으로였던 것이 이제 근생시설로 좀 바뀌고 해서 여하튼 4개의 그 건물이 있어요. 적지 않은 부동산이죠. 그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부동산. IT에서 돈 버셔서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은 의원들이 언급해서 논쟁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서 막이라는 표현도 좀 쓰셨고 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짜 증명서나 가짜 어떤 목적 등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아주 증오적인 표현도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성숙 후보자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많은 분들이 문제인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습니다. 불법 그리고 불법이 우리는 부동산을 그 많은 국민들이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법 부분도 있을 때 뭐 그거에 대한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를 지시하고 철거를 지시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넣어서 그 계속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연공도 상가 건물 2동이 증축 2개의 건물을 불법으로 이은 증축이 굉장히 사실은 건축법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그랬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등이 후보자가 해서 동생한테 증축을 해서 관리권을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누가 했든 후보자 이름이 있을 때 이것이 불법 증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해소를 안 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해소를 안 했는데 아까 답변 것이 이랬어요. 종로구청과 합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다. 1년 동안. 그리고 저희 질문의 답변에 지난해 12월에 이걸 철거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총리 지명된 다음 날 계약금을 넣고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최근에 2, 3일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듯 불법이 분명히 인정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되고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이것을 국민들은 이런 불법 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합법화는 최근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한성숙 후보자의 건물이 불법 증축이 문제가 되고 한성숙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합법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는데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이 11년 만에 옛날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런 뭐 서민들 주택용 조금 뭐 불법 증축된 건물을 합법화 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시행이 몇 차례 있었는데
무려 11년 만에 작년에 논의가 되고 올해 5월 달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엊그제부터 이게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성수 후보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합법화를 이렇게 하면은 불법 증축이 양성화될 수 있다. 이런 걸 기다렸나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등은 나중에 반박하시면 이따 논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희정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농지 취득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김희정 의원이 너무 정확히 지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복기를 합니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지 자격 증명서를 얻어야 되고 농지 자격 증명서에 필요한 서류가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농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농지 취득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말농장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후보자가 주말농장도 이 농업계획서를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희정 의원이 정확합니다. 자, 농업경영 농지전용 실험실습 종묘포 주말체험 영농장도 농업경영서를 써야 되고 그거가 있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요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 등을 자꾸 이건 뭐 저는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썼습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에서 후보가 너무 법을 모르거나 피해가거나 이런단 말이죠. 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후보자 앞에 양평에 그 잔디 전용한 거 있잖아요. 옛날 93년대 김상철 서울시장이 김영삼 대통령도 시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시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린벨트의 앞마당 부지를 잔디로 불법 환경물 변경해서 사표를 썼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울시장의 최단기 시장입니다. 이를 아까 양평에 지금 아까 정자 짓고 거기 잔디 반상수 짓고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많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이것 때문에 뭐 단속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저 그냥 몰랐다. 청구서를 못 받았다. 아니 작년에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양평군에서 그 청구서가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그것을 기록이 없다는데 일반 편지로 발송했다는 거예요. 양평군의 얘기는. 그러면 아니 그 청구서를 난 받지 못했다? 이게 지금 총무부자가 답변할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지난해 분명히 저기에서 중기부 장관 청문회에서 분명히 지적됐고 이것은 불법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농지가 아닌 것을 전을 잔디라든가 반상수 이런 것도 전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총리께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보충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거 일단 답변 주세요. 네, 그럼 후보자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법적인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고 좀 늦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평 관련된 부분에서는 투자를 위해서 사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양평이라는 곳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뛰거나 하는 지역이 아닌 건 다 잘 아실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들 정말 겸허하게 잘 받고 가겠습니다.